안녕하세요. 팜러닝 구독자 여러분. 혁신적 지식의 씨앗이 되는 지식 한 잎입니다. 매일 드시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있잖아요. 이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게 얼마나 정교한 과정을 거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우리 밥상 위 쌀 한 그릇, 그 기나긴 여정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요, 벽시에서부터 밥이 되기까지 그 속에 숨겨진 과학, 또 산업, 문화까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이 밥 한 그릇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자, 모든 이야기는 역시 벽시에서 시작하죠. 보고서를 보니까 이 좋은 씨앗을 고르는 첫 단계부터 벌써 과학이더라고요. 바로 소금물 가리기라고 하던데, 이게 특정 염도, 매벼 기준으로 한 1.13 정도 그 물에 벽시를 담가서 속이 꽉 찬 씨앗만 가라앉게 하는 그런 원리래요. 네, 맞아요. 선조들의 지혜죠. 일종의 밀도 선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밀도. 네. 이후에는 병을 예방하려고 이제 소독 과정을 거치고요. 또 요즘은 자동화된 육묘 시설에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어린 모를 키우게 됩니다. 아, 육묘 과정. 네. 그렇게 정성껏 키운 몽은 이제 5월 하순쯤에요. 잘 갈고 썰의질로 평탄하게 만든 논에 옮겨 심게 돼요. 이게 바로 모내기죠. 모내기군요. 네. 이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쌀의 품질이나 수확량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모가 자라는 동안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되는데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중간에 일부러 물을 싹 빼서 뿌리가 더 깊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유도하는 중간 물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아, 일부러 물을 빼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이삭이 팰 때쯤 주는 이삭거름도 중요하고요. 요즘은 또 드론 방제나 데이터 기반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병해충 관리도 하죠.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같이 잡으려는 겁니다. 와, 정말 농업도 첨단 기술이네요. 드디어 황금빛으로 익은 벼를 수확하는군요.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수확 직후의 벼는 수분 함량이 꽤 높아요. 한 22%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오, 생각보다 높네요. 네. 그래서 이걸 바로 건조해야 변질도 막고 밥맛도 지킬 수 있습니다. 목표 수분 함량은 한 15% 내외고요. 근데 이때 건조 온도가 아주 중요해요. 온도요? 네. 우리가 먹을 식용쌀은 45도에서 50도 사이에서, 그리고 다음에 해에 심을 종자용 벼는 40도 이하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아, 용도에 따라 다르군요. 네. 너무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밥맛도 떨어지고 쌀 아래 금이 가는 동알미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 조절이 정말 섬세한 과정인 셈이죠. 밥맛과 품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건조된 벼는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 한 15도 이하, 그리고 저습, 습도 70% 이하 환경에 벼 건조 저장 시설, DSC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관합니다. 아, 저장도 과학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소비자를 만나기 전 마지막 단계, 바로 도정을 거칩니다. 도정이요? 쌀 껍질 벗기는 거 맞죠? 네, 벼의 가장 바깥 껍질, 왕겨라고 하죠. 이걸 벗겨내면 현미가 되고요. 여기서 쌀겨침당 신운, 배아라고도 하는데 이걸 더 깎아내면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가 되는 거죠. 아하. 이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게 맛과 영양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트레이드오프 같은 거군요. 그렇죠. 현미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식감이 좀 거칠고, 백미는 부드럽지만 영양소는 아무래도 줄어들죠. 요즘은 예전처럼 그냥 몇 분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현미 무게 대비 얼마나 깎아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현백률이라는 걸 써요. 예를 들어 92%다 이러면 대략 10분도 백미 정도 되는 거죠. 아, 훨씬 정밀한 기준이네요. 품질 관리를 표준화하는 거군요. 이렇게 도정까지 마친 쌀은 그럼 어떤 경로로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되는 건가요? 보고서 보니까 전통적인 경로는 농가에서 미국 종합처리장, RPC라고 하죠. 거기 거쳐서 도소매상, 그리고 소비자, 이런 순서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RPC가 전국 쌀 유통량의 거의 70%를 처리한다고 하니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70%나요? 와. 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쌀 가격의 약 27% 정도가 이런 유통 과정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큰 비중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최근에는 유통 환경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농가랑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비중도 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새벽 배송 플랫폼 통해서 사는 것도 아주 보편화됐죠. 맞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사거든요. 네. 심지어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판매 방식도 등장했고요. 쌀 가격 자체는 그 해 생산량이나 정부의 공공부축 및 매입 같은 수급 조절 정책,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계속 줄어드는 1인당 연간 소비량, 작년 기준 56.4kg이었죠. 여기에 품종이나 브랜드 같은 품질 요인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됩니다.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네요. 네, 쌀 시장은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 맛있는 밥 짓기. 보고서에서는 4가지 핵심 단계를 제시하던데요. 첫째가 쌀 씻기. 이때 첫물은 쌀겨 냄새가 남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버리는 게 팁이래요. 네, 그게 중요하죠. 둘째는 불리기. 여름엔 30분, 겨울엔 1시간 정도 불려야 쌀알 속까지 수분이 충분히 흡수된다고 하고요. 셋째, 물량 조절. 기본은 불린 쌀이랑 물의 부피를 1대1로 맞추는데 묵은 쌀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한다고. 그렇죠. 묵은 쌀은 수분이 부족하니까요. 넷째가 뜸 들이기. 취사 완료되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뜸을 들이면 수분이 골고루 퍼져서 훨씬 맛있는 밤이 된다네요. 네, 간단해 보이지만 다 과학적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밥은 단순한 영양 공급은 그 이상이죠. 한국 문화의 정말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밥심이란 말처럼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하고 한솥밥이라는 말은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잖아요. 맞아요. 식구라는 말도 같이 밥 먹는다는 뜻이고. 그렇죠. 돌잔치 백설기나 설날 떡국, 추석 송편처럼 중요한 의례나 명절에는 늘 쌀 음식이 함께하고요. 또 함께 식사하면서 배우는 밥상머리 예절도 중요한 우리 문화 자산이죠. 아, 정말 그렇네요. 영양학적으로 봐도 쌀밥은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고 생각보다 혈당 지수도 비교적 완만하게 오르는 편이에요. 물론 현미가 영양면에서는 더 우수하지만 백미의 부드러운 식감도 장점이니까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호에 맞춰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와, 오늘 정말 벽시 하나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기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밥 한 그릇에는 자연의 순환, 농부의 정성, 또 과학기술의 발전, 복잡한 유통망,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정말 깊숙이 배어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쌀 소비 감소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능성 쌀 개발 같은 고부가가치와 또 가루쌀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 산업 확장,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 같은 것들이죠. 미래를 위한 광양이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쌀의 여정은 또 어떻게 진화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미래에 바로 당신의 식탁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